안녕하세요. Q&A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에버스마일의 치아 건강 그 첫 시간을 정원준 원장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에버스마일 치과의 정원준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는 사실은요 이 에버스마일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약간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감명을 받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바깥의 풍경과는 달리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세련되고요. 또 깔끔하고 푸근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인테리어에 어떤 컨셉이 있을까요? 컨셉이라기보다 안정적인 톤으로 환자분들이 더 포근하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네,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마음 푸근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우리 치아 건강이라고 한다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여길 만큼 우리 인체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치아 건강은 치아 건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인체의 모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치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저희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맞아서 건강한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피부에 때가 끼는 것처럼 치아도 잘 닦지 않으면 치아 표면에 때가 낍니다.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깨끗이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의 미세한 찌꺼기들이 치아에 남아 세균 덩어리 막을 형성합니다. 보통 저희는 이것을 플래그 또는 치태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치태가 발생하게 되면 치태가 저희 침과 섞이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돌처럼 섞여야 돼서 치아 잇몸 사이에 부착되게 되는데 이것을 치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치태가 점점 쌓여서 치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치태가 점점 쌓여서 저희 입에 있는 침과 섞이게 되면서 치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칫솔질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태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알고 계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치아의 관리법으로 정확한 양치질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정확한 양치질을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양치질 우리가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양치질만 잘해도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구치라고 부르는 뒷이빨의 사이즈에 네. 2개 정도의 크기의 칫솔모를 가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어금니 사이즈의 네, 맞습니다. 2개에 해당되는 칫솔을 사용하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칫솔도 종류에 따라 부드러운 칫솔, 중간 단계의 미디움 칫솔, 그리고 하드한 단단한 칫솔이 있는데 네. 보통 건강한 분이시라면 가능한 한 소프트한 칫솔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칫솔모가 네모난 타입의 칫솔모보다는 둥그란 타입의 칫솔모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원장님 그 칫솔모를 일일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동그란 타입을 애써서 찾는 것이 더 치아에 건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너무 모가진 칫솔모는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안 좋은 치아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둥그란 모의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기들은요, 어린아이들은 그 어금니도 작을 테니까 작은 칫솔을 써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칫솔 사이즈와 그 단단함의 정도의 칫솔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왜 그 진동 칫솔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칫솔과 그런 진동 칫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칫솔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 칫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진동 칫솔도 거기 설명서에 딸린 대로 정확한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만약에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게 된다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칫솔질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손상과
잇몸에 안 좋은 결과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확한 그 칫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그 칫솔을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쓰다 보면은요 사실은 언제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쓸 때가 있거든요. 네, 칫솔은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칫솔 모가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닳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치태나 치석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보통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드러운 소프트 모를 가진 칫솔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기나 그런 호흡기 관련해 그 질환을 가져셨다면 그 질환이 끝난 후에 바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네요. 좀 전에 그 소프트한 칫솔 모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시중에는 왜 단단한 칫솔 모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런 단단한 칫솔 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단한 칫솔모는 거의 뭐 널리 쓰이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분들은 칫솔질을 양치질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의 맨 처음 단계에 그 치석들이 많이 껴있을 때 제거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간혹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보통 중간모나 부드러운 모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아무래도 잇몸 질환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칫솔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치약은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치약은 저희는 불소가 들어간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불소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뭐 시린 이빨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특정한 증상이 있을 시에는 그런 거에 맞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십니다. 아,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중에서 그렇게 센서티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특별한 치약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센시티브한 이빨을 가진 환자를 위해서 보통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보통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빨을 닦을 때 더 뽀독뽀독하는 효과도 내고 광을 주기 위해서 연마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린이를 가신 분들은 이빨을 많이 삭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연마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센소다인이라든지 그런 치약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린니라고 하면 사실 우리 어르신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불소 치약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나요? 네, 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연구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불소 치약을 사용한 다음에 입에 이것이 남지 않도록 많이 헹궈야 된다든지 그런 주의점은 없을까요? 네, 입안에서 완전히 헹궈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불소가 입안에 굉장히 저희 치약에는 미량으로 들어있지만 그게 인체에 계속 축적되게 되면 안 좋다는 보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삼키지 않으시고 최대한 많이 헹구셔서 뱉어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십니다. 네, 어린 아이 때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요 또 치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치실 쓰시는 게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치간이 좀 벌어져서 싫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치아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칫솔만으로 모든 면을 골고루 닦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빨과 이빨이 붙어 있는 구조에 의해서는 그 틈을 깨끗이 닦기는 어려운데 그때 치실이 많이 사용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이 벌어진다, 이빨 사이 간격이 생긴다. 그건 하나의 잘못된 상식이라고 생각되시면 됩니다. 네. 이빨이 벌어지는 이유는 잇몸병이나 그런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치실을 한다고 해서 이빨이 벌어지거나 그런 공간이 생기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실도요.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조금 두꺼운 게 있고 또 얇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를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도 자신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굵거나 얇은 거는 굵기 차이는 거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실 사용법으로 이빨 사이사이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치실을 사용하는 게 치실 사용은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살 때서부터 치실 사용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까요?
뭐 새삼을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네. 저희 어린아이 친구들도 이빨이 유치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시실 사용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준 원장님과 함께 건강한 치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칫솔과 치약의 선택과 그리고 치실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Q&A의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